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는 알찬 정보를 들어보는 알찬 생활 시간입니다. 지난 1일에 고용노동부는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을 줄이면서 전문성도 강화한다는 내용이 핵심인데 오늘 알찬 생활에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진 노무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 내용 당연히 보셨을 텐데 좀 어떻게 좀 보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 9월 1일 고용노동부가 업무상 질병의 산재 기간을 대폭 줄이겠다는 방안을 내놓았거든요. 예. 현재 업무상 질병 산재 승인까지 평균 7개월, 약 228일 정도가 걸리고요. 네. 정부는 이를 2027년까지 평균 120일, 즉 절반 가까이 줄이겠다라는 목표를 정했습니다. 아울러 산재 승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에는 업무상 질병 전담팀을 조직하고 AI 시스템을 도입해 심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인데요. 네. 거기에 덧붙여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 국선 대리인 제도를 통해 근로자들의 산재 신청부터 이의 신청까지 무료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판정 과정에서는 법원의 판례와 주요 사례를 적극 반영해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예. 기존에 이제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가 최대 많이 걸리면 한 4년까지도 걸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걸렸던 겁니까? 가장 큰 문제는 복잡한 절차에 있었습니다. 그 업무상 질병의 산재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의학적 진단뿐만이 아니라 특별 진찰, 역학조사, 그리고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거든요. 여기에 근로복지공단의 조사 인력과 전문의까지 부족하다 보니까 그 특별 진찰 예약만 수개월이 걸리는 경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또 신청에 있어서 근로자나 사업주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제출해야 할 서류가 미비한 경우가 많아서 이를 보완하여야 하는 기간 때문에 산재 기간이 늘어나기도 했고요. 네. 마지막으로 질병판정위원회 자체도 한 달에 한두 번 열리다 보니 사건이 밀리기가 일쑤였고 심의가 보류되거나 아니면 재심의로 넘어가면서 지연은 더욱 길어졌습니다. 게다가 또 근로자분들께서는 산재 승인이 불승인이 나는 경우에는 예. 다시 재심사를 청구하거나 아니면 법원에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산재 승인의 최종 확정까지는 수년이 소요되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을 하고 있고요. 네. 결국 절차의 복잡성이나 어떠한 자료의 미비, 인력 부족, 그리고 심의 지연,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사후 다툼까지 맞물리다 보니까 산재의 처리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화될 수밖에 없었던 구조였습니다. 예. 피해자 입장에서 이 기간을 기다리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시간인데 그 질병 산재 인정이 절차도 좀 까다롭지만 인정되는 것도 좀 어렵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새로운 방안이 산재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산재는 절차도 까다롭고 인정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근골격계 질환이나 뇌 심혈관 질환과 같은 일상생활에서 나타날 수 있는 흔한 사례조차 네. 업무와 인과관계를 근로자가 직접 입증을 해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이 부족한 근로자로서는 승인받는 것이 자체가 아주 쉽지는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이번 고용노동부의 대책은 이런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고요. 근골격계 질환 32개 직종과 특정 유해물질 질환은 특별 진찰이나 역학조사 없이도 승인을 할 수 있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없이도 신속히 승인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여기에 국선 대리인 제도를 통해서 근로자가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입증 과정의 문턱을 낮췄기 때문에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 인정을 받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 그 산재 인정률이 지금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산재 처리 기간을 단축시켜서 더 승인이 안 될 거라는 우려도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업무상 질병 산재 인정률은 최근 기준으로 약 50% 정도 안팎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산재 처리 기간만 줄이다 보면 불승인 사례가 늘어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대책은 단순히 기간 단축에 그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골격계 질환 등 어떤 일정 질환에 대해서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하고 국선 대리인 제도를 통해서 근로자의 입증 부담을 줄일 수 있다라는 점에서 불승인이 남발되는 경우는 좀 줄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업무상 질병 산재로 인정된 사례하고 인정이 안 된 사례 두 가지를 좀 비교를 해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같은 질환이라도 인정되는 경우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만약 공장에서 수년간 동일한 동작을 반복을 해서 어깨에 어떠한 회전근개 파열과 같은 근골격계 질환이 생겼다라고 했을 때는 의학적 진단과 작업 환경 조사 결과 업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돼서 대부분 산재로 인정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네. 근데 반대로 같은 어깨 질환이라 하더라도 업무보다는 어떤 개인적 요인, 취미 활동 에서 비롯됐다고 판단되면 산재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컨대 뭐 주말마다 운동을 많이 했다던가 네. 아니면은 연령에 따라서 자연적 퇴행이 원인이라고 인정된다면은 불승인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걸 따지는데 시간은 좀 어느 정도 필요하겠군요. 네, 이 판단 과정에 대한 부분들이 시간 자체는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근데 예. 다만 너무 길다 보니까 이걸 줄이는 게 이번 대책의 그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업무상 그 질병을 만약에 얻게 된 경우에 근로자가 그 상당 인과관계를 다 입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됩니까?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를 신청할 때 가장 큰 부담은 근로자 스스로 이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업무상 사고와 달리 질병의 원인도 복잡하고 어떠한 개별적 요인도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입증이 쉽지는 않습니다. 뭐 효과적으로 이제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 승인을 준비하려면 한 4가지 정도 좀 중요하게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의학적 증거의 확보겠죠. 네. 어떠한 진단서나 검사 결과 그리고 주치의 소견서를 조금 꼼꼼히 챙겨야 하고 업무와 질병의 연관성을 설명해줄 전문의 의견을 받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업무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근무 관련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 근로계약서나 출퇴근 기록 그리고 연장이나 야간 근로를 했다면 어떠한 업무 일지 등을 통해서 실제 근무 강도나 시간을 객관적으로 제시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나의 작업 환경이 어땠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 작업 환경 측정 결과나 아니면 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그리고 동료들의 진술서 등의 현장의 실태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확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정책적인 발표가 있었으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또 업무적 프로세스가 개선이 돼야겠습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